만약에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됐을 때 이 업무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다수설은 이 사고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다. 공석이 아니어서 후임자 선거가 불가하다. 소수설은 제한적 직무가 가능하다. 직무 집행 중이라 후임자 선거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대선과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체포 구속 시에 다수든 소수든 조기 대선은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은 한 며칠 안에 해야 한다라는 의무는 없다라는 게 공론인데요. 체포나 구속됐을 때 직무가 정지된다라는 관측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보석 석방되면 직무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관삼 변호사님, 정확한 건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근데 사고의 의미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고 경우에는 이제 직무 정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헌법학자일지 많은 사람들은 구속이 되면 이걸 사고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사실 이게 정치적인 이제 법적인 걸 좀 나눠야 할 텐데 저는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엄격하게 얘기하면 과연 이게 사고의 범주로 넣을 수 있느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는 맞는데 대통령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사실 구속이 되면 거의 국정이 마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직무정지 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봐요. 또 정치적으로도. 이제 그런데 이제 법적인 걸 좀 엄격하게 해석하자는 거죠. 일단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를 직무정지한다는 것은 뭔가 부담을 부과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법 규정이 없어요. 자,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군수나 시장이 구속이 되면요. 부군수나 부시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도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이 규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그건 원칙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넣은 거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규정을 넣었어야 하는데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럼 질문이 탄핵이나 하야, 야당에서는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 탄핵이냐 하야 시에는 며칠 내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대통령이 구속돼서 앞서 말했던 그 사고로 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을 때는 며칠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조항은 없는 겁니까, 그럼? 아니 계속 가는 거죠. 직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행사를 계속 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조항이 없다. 며칠 내에 탄핵이나 대선을 치러야 하야하지 한다.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때 이건 법적인 걸 떠나서 구속이 되면 당연히 탄핵이 가결되든지 하야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구속되면 뭐 직무가 정지되냐 안 되냐 이 논의 자체는 실질적으로 그 시점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며칠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라는 어떤 법적 규제가 있고 없고 차이에 따라서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민감한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지금 바로 대선을 치러야 된다라는 게 한 60일 예, 정도인 거죠. 헌법 68조에 거리 시에는 60일 이내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탄핵이나 하야인 거군요. 그러니까 거리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해석이 됩니다. 대통령의 사망,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자진 사퇴 정도죠. 근데 사고 시에 60일 이내 선거는 68조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71조에는 거리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 대행 이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학설론이 나오는데 근데 왜 이 부분을 저렇게 복잡하게 학설에 의존해서 다수설 소수설을 따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는다면 저 조항에 근거해서 해석에 의지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 틀림없이 헌법적 문제가 나옵니다. 예. 직무정지를 시킬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이 명백히 있는데 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탄핵하면 된다. 그렇죠. 탄핵을 한다. 원래 사고의 사례는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사고죠. 그런데 이 구속되는 사례는 상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저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저걸 가지고 직무정지가 되니 안 되니 또 논란을 벌일 겁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대통령의 직무가 수행이 할 수 없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할 거면 탄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 표결이 이번 주 주말이잖아요. 앞서 김유정 의원님 말씀 주셨듯이
오늘이라도 대통령의 신변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마 정치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분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뭐 이제 내란으로 기소가 됐고 공모로 적시가 됐기 때문에 표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상태 위헌적 해소 상태를 빨리 해소하려면 수사는 수사대로 긴급하게 체포해서 네. 구속하든 하는 게 있고 탄핵 절차는 탄핵 절차로 진행되면 됩니다. 지금 이걸 사고로 해석을 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면서 질서 있는 퇴진론을 오늘 아마 그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질서 있게 지금 며칠 사이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동훈 대표, 한덕수 총리가 만나서 공동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지만 외환시장, 환율시장 어제 어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질서 있는 퇴진론, 이걸 사고로 봐서 권한대행 체제로 계속 가겠다는 식으로 발표가 된다면 더 극심한 혼란이 오게 될 겁니다. 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자진하야라는 방침은 결정됐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다만 그 시점과 관련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자, 전성훈 비서관님, 네. 야당에서는 이 사태 해법이 탄핵밖에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지만 네.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 탄핵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혼란이고 두 번 그 혼란이 되풀이돼서 안 되기 때문에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얼마든지 많다. 탄핵 말고도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좀? 일단은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오점이기 때문에 우리 후세에도 잘못된 역사, 일그러진 역사를 남겨주는 거기 때문에 여야 중진을 모아서 이런 그 역사의 오점을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국정을 같이 운영해야 된다는 저는 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이 일주일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고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우왕좌왕하던 게 이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제 제가 보면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우리 국민들도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그 상황을 주시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이제 거리에 나와서 이제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추운 날씨에 전체적으로 국민 자체가 이제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국제사회도 뭐 환율, 경제 지표가 좀 나빠지긴 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얼마나 잘 단합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간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예. 우리의 신인도는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거다 저거다라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고 지금 뭐 여당도 또 정부도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이거를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이제 야당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뭐 예산을 뭐 다시 더 깎는다든가 이런 그 말씀은 도움이 안 되고 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단합하는 모습을 국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대신인들은 늘려나가고 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